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전선로 보호 방식 네 번째 시간으로 전력 퓨즈와 단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제가 좀 솔직히 고민을 좀 했어요. 내용 설명을 좀 할까? 아니면 그냥 아예 빼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걸 왜 고민을 했냐면 내용 설명을 하기에 조금 좀 애매해요. 이 분량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도 이제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좀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 분류를 해서 전력 퓨즈하고 단로기라는 파트로 이제 묶어서 이제 4장을 구성하게 됐고요. 자, 일단 전력 퓨즈 그리고 단로기 이 두 가지에 대한 특징 간단하게만 좀 보고요. 그냥 바로 문제 풀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력 퓨즈라고 인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퓨즈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든지 사용하고 있는 퓨즈. 가장 흔한 게 뭐 요런 거죠. 요렇게 생겨갖고 여기에 실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필라멘트라고 부르죠. 전구가 요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게 끊어지게 되면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퓨즈라고 부르는데 선로상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를 전력 퓨즈라고 부릅니다. 파워 퓨즈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오, 좀 무거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놈은 COS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명칭은 Cut Out Switch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변압기 1차 측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있는 게 이 COS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 1차 측을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로에서 229을 사용하다가 그 이상 전압이 발생이 되면 변압기가 터지기 때문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얘가 탕 열리게 돼요. 얘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선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 요거를 여기 이제 보면 고리 보이시죠? 이거 되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요 고리를 갖다가 딱 걸어서 탕탕 치면 이게 탁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얘만 교체하면 돼, 얘만. 그래서 요 놈을 보면 여기 요렇게 돌려갖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끊어져 있으니까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러한 것들을 퓨즈라고 불러요. 퓨즈. 그러면 얘네들이 탕 열려 있으면 요거를 빼서 요거만 바꿔서 요렇게 갖다가 끼면 되고요. 끼면 되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땅 걸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선로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정전용 이제 범위가 선로 차단에 대한 용량에 대한 범위가 크고요. 그리고 보수하기에도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선로의 용량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도 쓸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르죠?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사이즈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용량 값에 따라 이제 각각에 대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력 퓨즈라고 부릅니다. 전력 퓨즈. 자, 다음 이제 단로기입니다. 단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S라고 불러요. 디스커넥팅 스위치. 자, 이 단로기는 우리 퓨즈라든가 차단기와 같이 차단 능력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은 선로를 개폐하는 역할입니다. 개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하로 흘러들어오는 전류. 여기 이제 부하, 수용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부하 전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부하 전류를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그 이상의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용가를 갖다가 보호해줘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호해주는 기기가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처럼 얘기했던 퓨즈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달로기는 이러한 차단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로를 열고 닫아주는 역할만 하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아래에 지하에 전기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실에 전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기실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 흔하게는 RST 뉴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KC 규정에서는 21년도부터는 L1, L2, L3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처럼 보였던 DS 요런 놈들이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러한 큰 함 같은 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 계통을 갖다가 쭉 이해를 해서 라인을 갖다가 꾸며주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요 방식을 이해하는 거를 우리는 나중에 실기 쪽에서 수전설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뭐 필요한 기기로는 ATLS가 있고 얘가 지나가게 되면은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지나서 차단기가 있고 DS가 있고 뭐 PT가 있고 CT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실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력선이 쭉 들어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고 우리 보통 이제 ATS라고 하는데 제어하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쭉 연결돼서 다른 기기들이 쭉 연결이 돼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요 기기들을 한꺼번에 큐비클이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는 폐쇄 배전반, 폐쇄 배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차단기가 있고 달로기가 있고 PT가 있고 CT가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쪽이에요. 자, 이거 변압기죠. 그러면 변압기가 기본적으로 3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29이 들어오면 우리가 220V로 바꿔서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를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차단기는 우리가 이제 CB라고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DS, 달로기가 됩니다. 뭐 3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단기가 있고 달로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큐비클 내부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 이제 기기를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정전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정전을 하게 되면 비상발전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요 자체 내에서만 정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먼저 내가 정전을 할 때예요. 전기를 끊는 거죠. 자, 전기를 끊을 때는 먼저 차단기를 오프시킵니다. 얘를 먼저 꺼요. 그러면 얘를 끄고 난 다음에 이 뒷라인은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이라도 잔류전하들이 남아있으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스위치 개념의 DS,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불리는 달로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를 텅 하면서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잔류전하를 마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전을 할 때는 먼저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DS를 오프시킵니다. 끝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입을 하려고는 이제 전기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온 시키게 되면 아크가 이쪽으로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투입을 할 때는 거꾸로 해야 돼요. DS를 온 시키고 차단기를 온 시키는 거죠. 자, 물론 전기 일을 해보시는 분들, 특히 시설관리나 안전관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본 사람보다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요런 놈들은 이제 실기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DS, 달로기는 차단기라든가 퓨즈와 같이 어떠한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회로를 열고 닫아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열고 닫아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요 전력 퓨즈하고 달로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열고 닫아주면서 선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단 용량은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가 간단하다. CO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가 빼서 퓨즈만 갈아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 퓨즈에 대한 것만 갈아 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정전 용량은 C죠. C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 정전 용량과는 관계가 없다. 자, 2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퓨즈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고 전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선로에서 나타나는 건. 그래서 단락 전류가 됩니다. 이거 보통 지락 전류 들어가면 지락 전류 찍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지락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로에서 나타나는 걸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락 전류예요.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 3번. 절용통 속에 퓨즈를 넣은 다음 석영입자, 대리석입자, 분상 등의 소재를 채우고 양끝을 밀봉한 퓨즈, 어떠한 매질을 이용을 해서 아크를 강제적으로 없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없애는 걸 우리는 한류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4번, 다음 개폐장치 중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거, 사고에 대한 값을 차단할 수 없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답은 개폐기. 진공 차단기는 진공으로 차단하는 거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는 이제 뒷단에서 이제 5장에서 할 거고요. 전력 퓨즈, 파워 퓨즈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5번. 부하 전류 차단 능력이 없는 거, 사고에 대한 전류값을 차단할 수 없는 건 뭐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DS, 달로기가 되겠죠. NFB는 노 퓨즈 브레이크라고 이제 불러서, 우리 두꺼비 집에 보면은 차단기 있죠. 우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 중에서 퓨즈가 없는 차단기, 이거를 NFB라고 하고요. OCB는 뭐예요? 유입 차단기죠. 절연유가 들어가 있는 거. VCB는 진공 차단기고, DS는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로기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죠.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 자, 6번 같은 문제인데, 이상 전류가 흐르는 경우 투입과 차단을 모두 할 수 없는 거. 투입과 차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차단기나 뭐 이런 것들이고, 할 수 없는 거는 달로기. 우리 앞에 5번 문제를 조금 바꾸는 거죠.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 되겠고요. 7번, 달로기의 사용 목적은 뭐냐? 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열고 닫아주는 역할. 그래서 회로의 개폐.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자,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차단 장치가 없어.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고장 전류나 부하 전류 개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뭐냐? 달로기죠. 그러니까 사고값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9번. 배전선이 있다. 부하의 급전 및 정전을 할 때, 자, 급전 및 정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급전은 전기를 투입하는 거고,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차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옳은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면은 DS가 있고 차단기가 있잖아요. CB. 그러면 요놈,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차단을 할 때는 먼저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DS, 잔류전화 때문에 감전될 우려를 위해서 DS를 오프 시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입을 할 때는 반대였죠. DS를 ON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ON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정답이 3번 급전 할 때는 DS 요거 정전 차단할 때는 요거 순이다 라는 거. 그래서 9번 문제 봤고요. 자, 10번 같은 겁니다. 같은 문제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방금 9번에서는 그냥 DS1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정전할 때는 12 D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0번 문제는 말로 쫙 풀어 쓴 거예요. 말로. 같은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래. 선생님 9번은 알겠는데 10번은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로 얘기를 한 거고, 앞에 문제는 기호로 얘기한 거야.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동작시키는 거, 정전을 할 때는 먼저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차단기 부하를 끊고, 그 다음에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로기를 갖다가 오프 끊어야 되는 거죠. 개폐시켜야 되는 거지. 그걸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점검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차단을 할 때는 차단기 부하 회로를 먼저 끊고 차단기를 먼저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DS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연다. DS를 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검에는 DS를 먼저 온시키고 차단기를 넣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거 10문제 요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표주하고 DS, 특히 DS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단로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